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2035년엔 의사가 15,000명 정도 부족해질 거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의료가 필요한 분야와 필요한 지역에 지원하는 의사를 우대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해 군 비행이 없는 시간대에 다니는 임시 항공로, 이른바 하늘 지름길을 이용해 239억 원 상당의 항공료 사용을 줄였습니다. 국제선 54만 대 중 36%에 해당하는 19만 대가 단축 항공로를 이용해서 385만 킬로미터, 지구 96바퀴 이르는 비행 거리를 줄였습니다. 중국에서 독감과 조류독감에 동시 감염된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조류독감은 드물게 인간에게 전파되고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사망자의 접촉자 가운데선 아직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국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4년 연속 세계 신차 판매 1위를 기록한 도요타에서 이딴 품질 인증 부정이 발각되면서 국내외 신뢰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본 당국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고 도요타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관심이 집중된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11년 뒤 부족한 의사 수가 15,000명이라고 밝혀서 큰 폭의 증원이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용선 기자입니다. 의료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단연 의대 증원 규모였습니다. 정부와 의료단체의 줄다리기 속에 해를 넘기면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핵심 대책이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5,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대규모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0년 뒤 의사로 배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에도 당장 4자릿수 이상은 증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상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36시간 연속 근무 등 살인적 근무 논란을 빚어온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의사들이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 가지 않으면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제시해서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쉽게 말해 정부와 의사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의대생 때부터 장학금과 수련비를 지원받고 졸업 뒤 교수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높은 임금과 주거비 등을 받고 필수 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지자체나 대학이 지역 필수 의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을 더 늘려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세부 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역 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지역 의사제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지금도 파격적인 연봉에도 의사 구하기 힘든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10년 동안의 의무 근무를 명시화한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에 보낼 수 있는 법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에서 의대생을 의무 선발하는 비율도 지금의 40%에서 대폭 상향할 방침입니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 특화 병원을 육성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최근 독감 유행이 다소 꺾이긴 했지만 3가지 종류의 독감이 동시에 유행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독감 바이러스 가운데 A형 2가지와 B형 1가지 등 3가지 유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유행 초기에는 A형 독감이 많았지만 B형 독감 유행세가 커지면서 A형 독감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B형 독감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36.9명으로 가장 많았던 61명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행 기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질병청은 독감 유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에서 유행성 독감인 H3N2형 바이러스와 H10N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고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독감과 조류 독감의 혼합 감염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안후이성 출신의 63살 여성이 지난해 12월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지난달 16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기침과 인후통, 발열 등의 증세를 보였고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후 H3N2형 독감 바이러스와 H10N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독감 바이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돼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퇴치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실무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중국은 출범식에 공을 들이고 공안부장을 대표로 내세우는 등 적극 협력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 셈법은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美进度合作工作组正式启动。 중국은 출범식에 공을 들였습니다. 베이징 랴오이타이 국빈관에 행사용 단상까지 차려놓고 미국 측 실무단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찰을 총괄하는 공안부장을 대표로 내보냈습니다. 백악관 국토안보 부보좌관을 단장으로 파견한 미국보다 격을 높인 실권자입니다. 进度合作的基础上，本着照顾彼此关切的原则，不断拓展各领域合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펜타닐 원료 공급 업체로 지목된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 철회가 첫 단추라는 겁니다. 미국에선 재작년 7만 5천 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질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8월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중국마저 마약 퇴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외교 갈등으로도 비화한 펜타닐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점을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느냐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sent such a significant delegation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to the American people. 중국은 적극적인 마약 협력을 통해 펜타닐 확산이 자국 탓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국에서 더 비싼 대가를 받아내려 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29일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연구진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 중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지난달 30일 중국 칭화대 연구진이 무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임플란트를 첫 환자에게 이식한 결과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명보는 신경전자기회로 명명된 칭화대 연구 발표는 머스크의 뉴럴링크 이식 발표 뒤 약 8시간 뒤라고 전했습니다. 칭화대 연구진은 칩을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지난해 10월 이식한 결과 재활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의수로 병을 잡을 수 있게 됐으며 혼자서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신경전자기회가 뉴럴링크가 개발한 칩보다 덜 침습적이라면서 뉴런 손상 위험 없이 해당 성과를 이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항공기들이 이른바 하늘 지름길인 단축 항공로를 활용해서 239억 원 상당의 항공유 사용을 줄였습니다. 단축 항공로는 군 비행이 없는 시간대 등 특정 조건에서만 국방부와 협의해서 다닐 수 있는 임시 항공로입니다. 지난해 국제선 54만 대 중 36%에 해당하는 19만 대가 단축 항공로를 이용해 385만 킬로미터, 지구 96바퀴 이르는 비행 거리를 줄였습니다. 단축 항공로 이용은 남중국 노선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주, 일본 노선과 동남아시아 노선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축 항공로 이용을 통해 항공유 2만 톤을 절약하면서 6만 5천 톤의 탄소 배출량도 줄여 30년생 소나무 761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삼이 소비자와 만나기 위해선 씨앗에서 상품성 있는 뿌리가 되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삼 재배 농가로선 인고의 긴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인삼 종자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국내 인삼 재배 면적은 15,000헥타르, 생산액은 8천억 원 정도입니다. 한 해 수출액이 2억 7천만 달러로 농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인삼 농가의 90%는 재래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씨를 받아 심는 자가채종을 계속하다 보니 품질 균일성이 떨어지고 기후변화에도 취약한 게 약점으로 꼽힙니다. 2018년도에는 35도 이상의 고온이 50일 정도에 지속이 됐어요. 인삼밭에 서 있어야 될 그 잎과 줄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타버리고. 인삼은 한 세대가 최소 4년인데다 한 개체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이 40여 개에 불과해 새로운 품종 개발이 어려운 작물입니다. 실제로 신품종 금선의 경우 개발부터 보급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이에 농진청이 종자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과 같은 작물에서 주로 사용되던 조직배양 기술을 종자 번식 작물인 인삼에 적용한 겁니다. 씨앗에서 체세포 신혼이 생기게끔 유도한 뒤 성숙 배지와 발화 배지를 거쳐 수개월 만에 0.5g 내외 조직배양 모종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보다 종자 생산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직배양 기술은 종자 하나에서 인삼 식물체 40개를 1년 만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품종을 농가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농진청은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관련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우수한 특허 기술을 농가와 농산업체에 이전함으로써 농업기술의 실용화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염류에 강한 천량과 전무리병에 강한 고원 등 우수 품종의 농가 보급을 서둘러 고려인삼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품질 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만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요타가 4년 연속 세계 신차 판매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는 최근 잇따른 품질 인증 부정으로 신뢰에 타격을 입으면서 결국 토요타 회장이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토요타의 세계 신차 판매량은 1,123만 대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품질 인증 부정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룹사인 토요타 자동식기는 디젤 엔진 출력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등이 확인돼 10개 차종의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까지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我が国の自動車産業の信頼を損ない、かつ自動車認証制度の根幹を揺るがす行為であり、今回さらなる不正行為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は遺憾であります。 자회사인 다이하츠도 품질 인증 과정에서 174건의 부정이 발각됐는데 1989년부터 35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나 4개 공장의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히노자동차 역시 배출가스 연비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토요타 회장은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販売してはいけない商品をお客様に届けたと、絶対に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をやってしまった。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세가 第一なんで売り上げになっちゃうとやっぱり怖いなっていう。あまりこう裏切るというかそういうのをしてほしくないですよね。次買うとき本当に大丈夫かなっていうのは思う。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는 에어백 문제로 토요타 차량 5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국내외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토요타가 지금의 세계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더욱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미국의 정보 보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차량의 위치와 차량 주변 상황과 관련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이런 정보가 중국에 보내지기를 바라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해외 적대국들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한강 물길을 따라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으로 잠실과 여의도, 마곡 등 7곳을 확정했습니다. 또 이용요금은 편도 3,000원인데 68,000원의 기후 동행카드로는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런던 템스강의 우버보트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합니다. 수상 대중교통은 물론 관광수단으로도 제 몫을 합니다. 서울 한강에도 10월에 수상버스가 등장합니다. 우선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은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마곡, 여의도, 잠실 등 7곳에 들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곳부터 일단 선착장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은 어디가 제일 용이한지부터 따져서 일단 1차 선착장 위치를 선별하게 됐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여의도, 옥수, 뚝섬 등 선착장 3곳은 도보로 5분 안에 갈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합니다. 지하철 연계가 부족한 마곡, 망원, 잠원, 잠실 4곳은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합니다.
또 선착장 주변엔 따릉이를 배치합니다. 리버버스 이용 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같은 3,000원입니다. 68,000원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1일권, 3일권 등 맞춤형 요금 제도도 도입합니다. 시속 30km로 달리는 199인승 리버버스 8척이 우선 투입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은 15분 간격으로 운항합니다. 급행 노선을 타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갑니다. 선착장 카페 등 부대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면 재정 지원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전체 사업의 재무적 수익성을 볼 때 부대 수입 사업과 요금 수입의 비율이 한 8대2 정도였다.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2년 내에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상암, 노들섬, 반포, 서울숲 등의 추가 선착장을 만들고 리버버스 노선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포 노선은 김포시와 협의해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연간 탑승객을 내년 80만 명에서 2030년 2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뇌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 몸에 떨림과 경직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파킨슨병을 자기장 자극으로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IBS 천진우 단장 연구팀은 뇌에 자성을 띠는 나노 입자를 조입하고 자기장 자극을 줘 뇌 심부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해 파킨슨병의 운동장애 증상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나노 입자가 특정 신경세포에 붙어 있다가 자기장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의 통로를 개방해 신경세포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킨슨병 주의 모델에 이 기술을 적용했더니 뇌 신경세포가 10배 이상 활성화되면서 균형 감각과 운동성이 2배 이상 개선됐고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은 경우 자극이 중단돼도 운동 능력이 일부 유지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렴한 데다 유독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유기전지 수명을 늘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와 한양대 공동연구팀은 유기전지에서 유기전극이 녹아나오며 전지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을 억제해줄 새로운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지의 기존 전해질에 전지 속 용매환이 섞이지만 염과는 섞이지 않은 물질을 혼합했더니 전해질이 전극을 녹이지 않는 성질을 띠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개발한 유기전지는 1000번 충방전에도 80% 이상의 용량이 유지됐다며 기존 유기전지가 20회 충방전으로 50%도 안 되는 용량이 남는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수소, 첨단 로봇 제조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담당할 자율제조연구소가 설치되고 하부 조직으로 반도체 장비연구센터가 신설됩니다. 수소 분야는 탄소중립기계연구소와 액체수소 플랜트 연구센터, 첨단 로봇 제조 분야는 AI 로봇 연구소, 바이오 기계 연구실 등이 신설되며 이들 연구소는 부원장 산하로 배치됩니다. 또 가상공학 플랫폼 연구본부를 신설해 기계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접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 유행세가 다소 꺾였다고 해도 여전히 절기 유행 기준의 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가지 종류의 독감이 동시에 유행 중이어서 한번 독감에 걸렸더라도 다시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위생에 더더욱 신경 써주시고 접종 대상군 중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